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게 원체인의 CEO인 잭 루시의 인터뷰입니다. 이제 XRP 디파이를 위해서 크로스 체인 브리징을 준비한다는 내용이고요. 곧 메인넷에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XRP를 가지고 유동성 채굴하고 이자 농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일단 작은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XRP 디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생태계가 커지는 것이니까요. 그 원체인의 경우는 잠깐 보시면은 이게 플립사이드에서 제공하는 펀드멘탈 크립토 자산 점수인데요. 이제 헬스 점수가 건강 지수가 578점, C입니다. 이 정도 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S등급이고요. 체인링크도 S등급, 이제 Z캐시가 이 정도 와 있고 제로엑스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아직까지 A등급이고요.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굴이나 이자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될 때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의 XRP 상장은 최소한 합의가 되어야지만 재상장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만들다가 잠깐 존튼 변호사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번 소송이 정리되어야 재상장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재상장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RP 들어오고 싶었는데 어제 가격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왔다. 근데 그때 그런 분들은 신규 투자분들은 바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저희 기존 홀더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씩 웃으시면서 팝콘 드시면서 가격 올라가는 거 구경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소송권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소송권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가 무슨 한국 그 SEC 소송 담당 변호사 좀 오바고요. 좀 오바지만 제 변호사 보좌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이 소송권에 시간 투자한 게 최소한 몇십 시간 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에 꽂혀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알게 되면서 시야가 밝아지는 느낌?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볼수록 이번 소송은 SEC가 의도적으로 세력들이랑 XRP 주술려고 소송 건 것 같아요. 저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플사 소송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알려진 게 다들 얼마큼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SEC 쪽에서도 별 의지가 안 보이고요.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벌써 판사님들이 중요 포인트에서 리플사 편을 들어주었고 그때마다 XRP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SEC 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 그 XRP가 다른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그랬는데 리플사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정보를 요구했는데 판사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소송 3자 개입 개인 투자자들 저희를 말하는 건데요. 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존 디트님이 변호사님이 많이 힘을 써주겠는데 그래 그러면 일단은 서류라도 한번 내봐라 이제 그런 부분도 판사님이 허락을 하셨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판사님이 제 3자 개입을 허락할 건지는 이제 좀 봐야겠지만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초반에 다른 변호사님들 말에 의하면요, 제 3자 개입이 이거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랬는데 판사님들 일단은 이거 서류 내는 거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호재가 올라갈 때마다 호재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남은 호재 소송 합의, 두 번째로는 미국 내 거래소 재상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디파이 시스템, 그리고 가장 큰 거는 CBDC 관련 굵직굵직한 뉴스들입니다. 아직은 뭐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제 차례차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호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상관없이 좀 홀딩하는 포지션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 불장이니까 XRP에서 난 수익으로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EC 과거 소송에서 킥 인터랙티브라든지 파라곤 코인 그리고 최근에 라이브러리 코인 등 보면은 만약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으면 현재 그 프로젝트의 회복도 많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가 않고 제약이 많이 걸려 있고
뭐 속된 말로 지금도 빌빌거리잖아요. 그래서 짜고 치는 것보다는 저는 SAC랑 그 뒤에서 누군가 XRP를 줍줍하려고 제이 클레이튼을 이용해서 시킨 거다. 이게 바로 저의 음모론입니다. 나중에 더 보면 증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또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국 뉴스를 봤는데요. 기사를 봤는데 저번 2017년도에 엄청나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김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중국인들이 요즘에도 이제 2021년도에도 비트코인 환치기 의심 사례로 막 하루에 5만 불씩 보낸 일이 막 하루에도 막 5건씩 있다고 합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은행법을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1년에 개인들은 5만 불까지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치기라고 의심을 하더라도 권고사항이지 해외 투자 목적이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이거 5만 불 보낼 건데 이게 해외에 있는 자식 결혼 자금이다 그래서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지를 안 굽히면은 환치기 의심이 들더라도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담당 은행원들이 최종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번 해는 이제 은행들도 이런 부분은 워낙 잘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2017년도와는 좀 틀리게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게 돈에 관련되고 결국은 은행은 이제 수수료 장사도 해야 되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김프가 15% 정도 껴 있는데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해외로 5만 불을 보냈어요. 거기서 비트코인 구매하고 그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한국 거래소 보내서 15% 정도 챙기고 다시 또 보내서 팔고. 일단은 현재까지도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프가 저번 장처럼 또다시 40% 이상 되면 엄청 과열된 거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을 만들면서 잠깐 댓글을 봤는데 개인들이 XRP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격 안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퍼센트로만 간단하게 따지면 현재 XRP 홀더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0.01%밖에 없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인구를 제외하고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XRP가 아직 뭔지도 모르고 잠깐 이제 펌핑을 하니까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이제 막 관심을 가지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서 발췌를 했고요.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가 XRP를 구매한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봤더니 벤 암스트롱, 빗보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올해 78만 명 정도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엄청 많이 생겼죠.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분 영상 가끔 보는데 좋은 영상도 공유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코인을 소개시키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만 보는데 방송이 조금 요즘에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핵심 중에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본인도 XRP를 구매를 했고 결국 리플사가 이길 것 같다 이번 소송에서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SEC가 암호화폐를 상대로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겨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번 케이스에서는 판사님들이 SEC 편을 일방적으로 안 들어준다는 게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판사님들의 성향도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전 현재까지는 안심합니다. 그 이유가 현재까지 상당히 공정하게 네번 판사하고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상황을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판사가 만약이라도 그동안에 SEC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 조금 일방적이다 그랬으면은 저는 오래전에 벌써 방송에서 관련 뉴스 말씀드렸을 거예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이제 저의 메뉴 뭔지 아시죠? 모르면 실망하겠습니다. 제임스 필라님께서 리플사 임직원 소송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이게 내용이 들어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줄 건데요.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갈 거니까 순서대로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1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SEC가 브래드 갈링하스와 크리스 라슨 개인의 걸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 리플사 변호사가 법원에 모션 투 디스미스 소송 각하 신청을 법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2번 여기입니다. 미국 날짜로 4월 12일에 이 소송 각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요. 4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5월 14일까지 원고 SEC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박을 여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6월 4일까지 피고인 갈링하우스하고 크리스 라센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5, 6, 7, 8은 이제 SEC의 이제 의견이고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법원은 그래도 공정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은 5번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플사가 각하 신청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이 모션 투 스트라이크 삭제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허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도 한번 할 말씀 해봐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섯 번째 4월 22일에 원고가 삭제 신청 반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계속 크리스랑 빵형 나는 계속 고소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13일에는 리플사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필요하다면은 2021년 5월 27일에 원고인 SEC가 반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하다면요. 여기 보시면 아날리스트 토레스님이 사인을 하셨고요. 판사님들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님이 제3자 개입 개인 참여 그 관련 서류는 4월 19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이제 제3자 개입이 가능한지는 이제 판사님, 아날리스트 토레스님이나 네번 판사님이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아날리스트 토레스님이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락이 되면은 그와 동시에 XRP 가격도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게리 겐슬러가 이 소송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이거는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조금 더 보다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XRP 관련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